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재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재정은 큰 틀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뭐 또 맞추기가 또 그렇게까지 까다롭고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틀을 잘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놓는 연습은 꼭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치재정권은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권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치권이라고 했을 때 이 자치권은 말입니다, 자치 입법권이 있죠. 자치 입법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례하고 규칙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 행정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치 행정권 안에 보면은요, 자 뭐가 있냐면 자치 조직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치 인사권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 재정권도 있는 거죠. 돈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추가해서 보자면 자치 경찰권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렇게 뭐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자치 사법권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치 사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자치 사법권은 없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자치재정권 요겁니다.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때요? 탄력세 제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요, 이 재정과 관련돼서는, 이게 세금 관련해서는 이거 이제 법정주의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조세 법률주의라고 했어요. 조세 법률주의가 있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의 항목과 세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함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로 정함 이렇게 갑니다. 법률로 정함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탄력세 제도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요, 일정 정도 여기다가요 자율성을 좀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율을 결정할 때 있잖아요, 세율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실정에 맞춰서 좀 변경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준 거예요. 그 정도만큼을. 이걸 탄력세 제도라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뭐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저런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재정이 소요될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예산안 편성할 때 미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재정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재정 투자 사업 같은 것들을 막 벌리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 그게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특히 국회가요, 무슨 법률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만들 때 이게 재정 소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요,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국회 내 기구를 통해서 미리 다 추산해 봐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함께 수록되지 않으면 법안 함부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지자체도 당연히 그 맥락 속에서 본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그거를 보셔야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채. 그러니까 이게 전전년도 예산 총액의 1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기준은.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 총액의 10%. 예, 그 범위에서는요, 지방의회 동의만 구하면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방의회 동의만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손 치더라도 외채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하는 거는 큰 상관없는데 외국으로 발행한다. 외국으로 발행해서 외국에서 달러 끌어다가 그걸 환전해가지고 쓰려고 해. 이럴 때에는요, 행안부 장관 승인 얻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외채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외채가 늘어나면 옛날에 97년도 그 외환위기 그런 거 오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철저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부채를 전전년도 예산총액이 10% 발행했는데 부족해. 더 발행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예전에는요, 이거 좀만 건드리려도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전전년도 예산총액이 10% 이내 범위에서는 지방의회 동의만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방채가 뭔지 잘 감이 안 와요? 혹시? 채권이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채권은 돈 빌리는 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도 국채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 발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저거 이해하려면요, 자, 이거 지울게요. 뭘 가야 되냐면 지방재정의 구조를 일단은 딱 한번 정리해 놔야 돼요. 여기다가. 자, 지방재정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말입니다. 지방재정은 큰 틀에서 보면요, 자주재원이 있고요. 자주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있었죠. 이거 여러분들도 외우고 있는 거 맞아요? 외우셔야 돼. 자주재원,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이 뼈대 같은 거는 막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방세 수입이 있겠죠? 지방세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요,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세금 외 수입이 있을 때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용료, 뭐 시설 같은 거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거, 서비스 제공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그리고요, 어떤 개발 이익을 거두는 직접 주체에게 부담금 같은 것들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부담금, 분담금. 여기는 분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담금 같은 거를 걷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세외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의존재원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의존재원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요, 어떻게 가냐면, 일단은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가지고 먼저 좀 제가 나눠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오냐, 아니면은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냐.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요것도 있겠죠. 그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거. 자, 그렇게 되는데, 요 안에서 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 안에서요, 요게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요게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부터는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지방교부세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또 나눠지는 게요, 뭐가 나눠지냐면 일단은, 자, 보통교부세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제 부동산 교부세가 있죠. 부동산 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안전 교부세가 있습니다. 소방 안전 교부세. 이렇게 나눠지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요,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의 이제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 그냥 보조금, 장려금, 보조금 이렇게 부르는 애도 있어요. 이런 정도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자주재원은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징수해서
얻을 수 있는 돈, 마련할 수 있는 돈. 근데 의존재원은요, 누구로부턴가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재정자립돈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있잖아요. 저기에서 지금, 자주재원하고요. 이거 계산하는 식이야 복잡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자주재원 더하기 의존재원 전체 액수예요. 이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거냐면, 여기에서요, 재정자립돈은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해주면 돼. 아주 단순한 식입니다. 그냥 단순화한 식. 됐죠? 단순화해보면 저 개념이에요. 자주재원 얼마나 충당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10%다 그러면요, 전체 100원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게 1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심각하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데들도 있어요. 시골에 군단이 막 그 섬으로 이루어진 데, 이런 데, 울릉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들은요, 자기네가 100원 써야 되면 자기네 자체 돈으로는 10원도 못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의존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요, 의존재원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쓸 돈은 이게 풍부해진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돼 있어. 낮아지게 돼 있다고. 왜냐면 여기가 늘어나잖아요. 의존재원 값이.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수치는 줄어들게 돼 있죠? 왜냐면 분수식이라는 게 요 분자값을 분모로 나눠주는 거니까. 나누는 값이 커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수치는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쓸 거는 많아졌는데 재정자립도는 훅 꺼지는 거야.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반회계에 다 충당해야 될 돈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일반회계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여기 전체 거둘 수 있는 걸 일반, 특별회계는 따로 보고 일반회계 전체 액수에서 스스로 충당한 거 비중이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이니까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살짝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거랑. 국고보조금은요,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한다. 근데 이건 틀려요. 자율성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여기서 또 나눠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여기 자주재원은요, 대체로 일반재원이에요. 일반재원. 그런데 예외가 있기는 해요. 일반재원은 어떤 거냐면 자기네가 쓰고 싶은 데다가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데다가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을 일반재원이라 하는데, 다만 이 지방세 수입을 또 나눠보면 이 안에서 시도세가 있어요. 시도세.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돈을 시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돈을 시군부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도세 안에는요, 보통세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에요, 보통세 말고 뭐도 있냐면요, 보통세 말고 여기 목적세도 있어요. 목적세. 그리고 시군구세다 그러면 이건 다 전부 다 보통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세는요, 어디다 쓰겠다는 걸 약속하지 않고 걷는 세금이에요. 그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걷어야 돼요. 우리가 통일성의 원칙도 봤었지만 그냥 걷어가지고 써야 될 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디다 쓰겠다는 거 안 밝혀도 돼. 근데 목적세는 어디다 써야 된다는 걸 밝혀요. 요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이 지방교육세는 걷어가지고요, 전부 다 지방교육청에다 다 넘겨줘야 돼. 지방교육청에다가 전입시켜줘야 되는 돈이에요. 지방교육세. 교육에다 쓰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자원 시설세. 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적세 두 가지가 있어요. 딱 지방세에서는. 근데 이 목적세는 어디다 쓰겠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목적세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는요, 요거는요, 특정재원이라고 불러요. 어디다 써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게 특정재원이에요. 특정재원. 그러니까 대체로 여기 자주재원은 다 일반재원의 성격이지만 얘는 아니야. 목적세는 특정재원이다. 이렇게 봐야 돼. 어디다 쓰라는 게 정해져 있다, 미리. 의존재원 중에서도요,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요거는 일반재원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또 일반재원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일반 재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전부 다 일반 재원인 건 아니야. 왜냐면은 특별교부세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 얘네들은 어디다 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특정 재원이에요. 사유가 있어서 거기다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아예 이름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소방안전에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 쓰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특정 재원으로 따로 빼야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요, 기본적으로 특정 재원이에요. 얘는. 왜냐면 국고보조금은요, 어디다 쓰라고 하는 걸 정해 놓는 건데, 왜냐면 교부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부금은요, 기관 위임 사무에다가 기관 위임 사무에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부담금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단체 위임 사무에 보태 주는 거예요. 기타가 이제 보조금, 장려금 같은 거여서, 그죠? 이거는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고유사무 같은 거 있잖아요. 자치사무 같은 거. 여기 일부를 좀 도와주려고 주는 건데, 어쨌건 다 목적성이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써라는 게 다 정해집니다. 조정교부금은요, 지방교부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주체가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얘는 일반 재원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재정 자립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재정 자주도라는 것도 있어요. 재정 자주도. 재정 자주도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전체 일반에게 세입 있잖아요. 전체. 그래서 여기도 그냥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 다 합친 거에서 여기서 뭐의 비중을 따지냐면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데다 쓸 수 있으니까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재정 자주도라고 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국고보조금 얘기 다시 와볼게요. 얘는 뭐라고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 쓰라고 하는 게 특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여기 보통교부세 있잖아요. 이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자, 이건요, 지역에요, 뭘 보는 거냐면요, 이게 이걸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써야 될 돈 대비 얼마나 이거를, 그죠?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비율을 가지고서 판단해서 이 보통 교부세를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이름하여 재정력 지수라고 하거든요.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여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정력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써야 될 돈 대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적어. 그러면 그게 재정력이 낮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많이 할당해 주는 겁니다. 자동 상식이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할당해 줘요. 재정력 지수를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가 돈을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아까 이제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 중에 지방교부세, 자주재원 아니죠? 의존재원이죠? 재산 임대 수입은요, 저게 사용료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 받는 게. 사용한 대가로 받는 돈. 그러니까 쟤는 이제 자주재원이 되죠. 근데 조정교부금 이것도 의존재원이었고, 국고보조금도 의존재원입니다. 지방세제에서 지방소비세가 있거든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가 없네. 쓸데가 없는데,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한 번만 정리해 놓고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아이고, 뭐야. 지방세 있잖아. 지방세를 거둘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방세에 그 항목들이요, 어떤 거는 광역자치단체가 걷고 어떤 건 기초자치단체가 걷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우리 자, 이제 지방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방세. 그랬을 때 이게요, 서울특별시 하고 광역시가 걷는 세금이 있고요, 광역시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치구세가 있어요. 자치구세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도세가 있고요. 도 밑에 시군이 있죠. 시군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짝꿍입니다. 요렇게가 짝꿍. 그 다음에 요렇게가 또 짝꿍이에요. 짝꿍인데 보실까요? 일단은요, 취득세 같은 게 있어요. 취득세.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디서 걷냐? 얘네가 짝꿍이니까 이쪽에 걷으면 여기는 못 걷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걷고, 그 다음에요, 예전엔 취등록세 따로 말했는데 요즘엔 그냥 취득세로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걷습니다. 취등록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세 같은 거 있죠. 자동차세. 자동차세는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요, 도가 안 걷고 시군에서 걷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 여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요쪽에서 걷어요. 자동차세를.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요, 재산세 같은 거, 덩어리가 좀 커 보이는 애들 좀 먼저 얘기를 좀 합니다.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요, 기초자치단체가 무조건 걷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서울만 약간 조금 예외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제가 이건 앞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자, 재산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요게요, 자치구 분이 있고요, 특별시 분이 있어요. 이게 50%, 그리고 자치구에게 가는 게 50%인데, 다만 이 특별시가 걷어다가 지들이 쓰는 건 아니고 25분의 1로 다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서울특별시만요,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 따로 걷는 거예요. 따로 걷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균등하게 다시 나눠줘서 그 구 간의 격차를 좀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제도를 따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은 레저세 같은 게 있습니다. 레저세 같은 거는요, 요거는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이거는요, 소득세 일부를 잘라준 거거든요, 지방으로.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 10%를 할당해서 줘요. 근데 지방소득세를 여기는 광역자치단체가 걷고요,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걷어요. 이게 또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도 있어. 근데 지방소비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또 광역자치단체가 걷고 여기도 광역자치단체가 걷어요. 얘는 참 광역자치단체가 다 걷어요. 지방소비세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담배소비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담배소비세라는 것도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어디서 걷냐면 요거는 여기서는요,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 또 담배소비세를 걷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시군에서 걷어요. 시군에서. 됐죠?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 이건 어떻게 걷냐면 여기서는 구가 걷거든요. 구가 걷어.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걷냐면 도에서 걷어. 이렇게. 됐어요? 구분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가요, 목적세는요, 무조건 시도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안 써도 되겠지. 목적세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안 썼어, 저기다가.
목적세 두 개는 무조건 이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여기랑 여기가 걷는 거지. 됐죠? 목적세는 따로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일반세, 일반세네. 보통세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열거해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빠졌다. 주민세 안 했다. 주민세를 안 했다.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는 좀 복잡하긴 해요, 원래. 복잡하긴 한데, 주민세도요, 여기가 걷고, 여기가 걷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자치구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너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적죠? 그죠? 너무 적잖아요, 지금.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자치구하고 시군이 같은 격이라고 봐주긴 하지만, 실제 보면은, 자치구는 하는 일이 굉장히 제한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범위가 적고, 여기서는 이제 도보다는 시군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요걸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돼. 응?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저걸. 좀 이따 이제 문제들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빈칸에다가 이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외적인 게 서울시에 요게 특별시하고 자치구가요, 같이 걷어서 이거를 공동세제라고 해요. 공동세제도. 이런 제도를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 두시고요. 지나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소비할 때 걷는 세금이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 공유 방식이다. 아까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다 걷는 거 맞죠? 그죠? 기초자치단체는 걷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가 걷어요. 시도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였습니다.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 막권세 일부가 전환됐다 그랬는데, 개별소비세가 전환된 건 아니에요. 경주 막권세, 경주 막권이면 경마장 이런 거거든. 여기에서 입장해서 거기서 막권이라는 걸 사요. 막권. 도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는 거야, 돈. 그럴 때마다 세금을 이렇게 걷는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걸 레저세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소비세 일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뭐냐면, 이거 많이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걸 개별소비세라 그래, 원래. 그래서 되게 그럴싸하게 썼지만 저건 국세예요, 개별소비세는. 그래갖고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디서 와요?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디서 오죠? 소방안전교부세는요, 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피지 말라고 개별소비세 매겨놨어요. 근데 최근에 또 담배값 올린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죠. 워낙 세금이 안 고치니까 감세를 너무 많이 해줬어. 기업도 해주고 소득세에서도 해주고 다 해줬어. 그리고 뭐 주식 거래할 때도 세금 걷기로 했던 것도 뭐 안 걷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자꾸 세금을 여기저기 가서 막 다 깎아줘요. 그러니까 세금 거둘 데가 없지. 근데 경제 성장도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효과를 보려면 그걸 통해서 재투자가 돼가지고, 세금 안 낸 게 재투자 돼서 경제가 활성화 돼가지고, 그래서 세금 내는 액수가 늘어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막 딸려. 그러면 또 어디를 건드려? 이런 거 건드리려고 그래. 명분이 있으니까 이거. 담배 피지 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세금도 올리려고 뭐 이제 만지작거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금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아까 담배 소비세는 별개 세금이에요. 담배에는 여러 항목의 세금이 붙어요. 근데 개별 소비세 중에서 여기서 몇 퍼센트냐면요, 45%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할당해 주는 거거든. 이럴 때 개별 소비세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전제품에도 개별 소비세 붙였어. 부자들이 사는 거라고. 요즘에는 뭐 냉장고, 세탁기, TV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거 폐지됐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부자가 사니까 부자는 좀 더 내 이래가지고 개별 소비세 붙이고, 자동차 같은 거 살 때도 개별 소비세 붙이는 거예요. 그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왜 자동차 왜 많이 팔리게 하려고 할 때 세금 깎아주면 개별 소비세 깎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차를 산다는 것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지만은 이거는 빼고 가야 됩니다. 레저세는 경주 막건세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니까요,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요, 아까 여기 적어드렸던 것 중에 재산세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취득세 있잖아요. 이것도 땅값, 집값 변동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취득세도 그 거래하는 대금의 비율에 따라 이제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산세 비중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자치단체는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고 이러는 거지. 그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근데도 자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어느 만큼 유지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집 없는 사람들은 소외받는 거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가격이 떠야, 부동산이 활성화돼야 돈을 벌어. 그래서 그거 갖고 세금 충당을 해.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 이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편차도 크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지역도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빈집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야, 일본 가면 거기 집을 거저주는 데도 있대,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왜 거저주는 줄 알아요? 부모님 살던 집을 상속받았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누가 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목격하게 될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편차 같은 것도 이 세금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볼 만하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이 뭐냐 이랬어요. 그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보통세들을 말했어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도가 못 걷어요. 여기는 광역시, 특별시는 걷었지만 도는 못 걷어요. 아까 동글동글 다 표시해 드렸습니다. 얘는 빠져. 지방소비세는 들어가. 그 다음에 주민세도 빠져. 그리고 레저세는 들어가. 재산세는 아니야. 그리고 취득세는 들어가. 이렇게 되네. 그 니은, 리을, 비읍이네. 니은, 리을, 비읍. 아까 정리한 거대로 보면은 요거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3초 컷이야. 3초 컷. 문제 하나 맞추는데. 응? 어려워 보이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3초 컷. 연습을 해보세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러면 돼. 자, 그리고요,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 주민세 들어가죠? 광역시가 걷죠. 여기는 담배소비세도 직접 걷었죠? 상속세는 이거는 국세입니다. 국세. 그리고 이건 빠져야 돼요.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요, 저건. 그리고 이제 취득세, 취득세, 부동산 거래할 때 자동차세도 직접 걷는다 그랬죠? 서울특별시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 그랬는데, 조정교부금은 여기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눠줄 때 더 재정력이 약한 데다 또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서울시가 거둘 수 있는 돈에서 주겠지. 근데 여기에서요, 서울시가 거둘 수 있는 돈 중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잖아요. 그럼 목적세면은 어떻게 되죠? 목적세는 그 목적대로만 써야 돼. 딴 데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거는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100% 다 넘겨줘야 됩니다. 저거는 이런 데다 딴 데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지방세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교육세는 해당 안 돼요. 아까 여기서 말한 건요,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냥 교육세가 아니고요. 그냥 교육세는 국세예요, 국세. 국가에서는 그냥 교육세를 또 목적세로 걷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찾는 거고요. 여긴 등록세도 나왔었네, 아까 거기는. 그죠? 등록세는 따로 구분해서 걷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인데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 자, 볼까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했다 그러면 이건 뭐였어요, 앞에서? 지방소비세. 그랬죠? 그럼 목적세 아니에요. 보통세입니다. 요거는 지역자원개발세, 요거 되는 거죠. 지역자원, 뭐라 그랬어 내가?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목적세가 됩니다. 말이 막 헛나왔네.
지역자원시설세로 목적세가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막상 읽어보면 딱 느낌 딱 옵니다. 그리고 얘는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하는데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지방 소비세도 있지만 지방 소득세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얘가 지방 소득세입니다. 지방 소득세를 이렇게 상세히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요거는 이제 지방 교육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세는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현행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예요. 원래 세율은 법률로 국회에서 다 정하게 돼 있지만은 일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간을 딱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탄력세 제도라고 하고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두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보니까 조례로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게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세율 구조를? 너무 어려워 문제가 사실은. 그렇긴 한데 출제됐었기 때문에 잘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로 정해요. 자, 요게 탄력세 제도를요. 일단은 탄력세를 이런 식으로 적용해 라고 하는 것까지도 법률로 정해놓지 조례로 지들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데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조례로는 함부로 기준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세우는 건 법률로 해야 되는데 조례로 이렇게 해서 안 돼. 그 기준 안에서 조례로 조금씩 움직이는 게 탄력세지 기준을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이치로 해서 디귿이 틀렸다. 요거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니은 같은 거가 어떤 세금이 탄력세제 적용 대상이냐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면 상당히 이제 공부량이 엄청 늘어야 되는 거라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 2번이 답입니다. 그 정도만 하죠. 자, 그리고 부담금에 대한 설명인데 부담금 여기 나왔었어요. 단체 이임 사무에 쓰라고 주는 돈. 자, 그래서 특정의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고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부담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이게 보면은 지방세가 아니죠. 이거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잖아. 딴 거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방세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준 거 아니야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줬잖아. 근데 저런 말씀은 안 되지.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줘가지고 저거를요 단체 위임사무에다가 잘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단체 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사무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개입해서 자기네 조례로 자기네들의 영역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업무 영역을. 그죠? 자기네 방향성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라고 이 부담금을 준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부담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데 이거를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돈을 내면 거기다가 부담을 같이 얹어주겠다라는 형식이야 이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성립하는 건데요.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은 절대 아니다. 답을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인데 이런 게 막 지방재정 조정제도예요. 지방교부세 주고 교부금 주고 막 이러는 거. 저 지방교부금 주고 조정교부금 이런 거 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상 그랬으니까 요거 얘기합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여러분 요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교부세하고 특별 교부세는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국세 총액의 이렇게 말하죠. 내국세 총액의 19.24%예요. 근데 이거 원래 법으로는요. 만분의 1924 이렇게 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따져보면 19.24%. 이거를 떼다가요. 이 중에서요. 여기 보통 교부세로 97%가 가요. 그리고 이 중에서 3%만 특별 교부세로 가. 3%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교부세는요. 이거는 뭐 가지고 갖다가 쓰는 거냐면요. 우리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죠. 원래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요. 근데 그 재산세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한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뭐냐면 개인을 딱 놓고 당신 어디에 있건 간에 부동산 있는 거 토탈 얼마나치 있어?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요. 여기다가 국가가 다시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국세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여러 개 보유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돼요? 예, 요게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내려보내져요. 이거를 국세로 걷는다 해서 국가가 다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0% 여기로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아까 여기 담배 개별 소비세 중 45% 이건 얘기했으니까 어디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저런 성격이고요. 얘는 지방교부세는요. 야, 너네 돈 부족하니까 재정력 떨어지니까 갖다 써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답은 뭐 1번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틀린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은 너무 쉽게 찾았고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아니죠? 조정교부금은요. 광역자치단체가 자기네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차이를 보정해 주려고 쓰는 거예요.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냐? 아닙니다. 자율성이 강화되려면 이런 보통교부세 같은 게 늘어서 일반 재원이 확장돼야지 자기네가 쓰고 싶은 데다 쓰는 거지. 얘는 국고보조금 특정 재원이어서 어디다 쓰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 일일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1번으로.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이거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게 뭐냐 했으니까 조정교부금이에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찾으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균등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판단해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것도 맞고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신청해야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산식에다 넣어갖고 그냥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게 3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각 중앙관세 예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방교부세는요. 어디에서 딱 할당받냐면 행안부가 딱 할당받아서 들고 있어. 행안부 예산이 엄청 커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 기준이라 지금 얼마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기준은 행안부가 한 50조, 60조 막 이래. 근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돈을 혼자 이렇게 많이 쓰냐? 근데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중 상당 액수가 이거야. 이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거 줘야 돼서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으로 다 나눠준다고 이렇게. 근데 신청해야지 주는 게 아니에요. 저건 행정 낭비야.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신청하라 그러면 막 그 또 보고서 쓰느라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재정력 지수 딱 측정해가지고 딱딱 산식대로 해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다.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그랬습니다. 저것도 다 나름의 산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되고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에 종합부동산세 총액 들어갔죠? 담배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45%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등이 포함된다 그랬고 보통교부세에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3%를 왜 남겨놓느냐? 3%를 남겨놓는 이유가요.
아니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줬는데 그 이후에 자연재해가 온다든가 말이에요. 이런 거 오면 거기다가도 써야 되고 예상치 못한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주거나 혹은 중앙정부랑 협력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또 돈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3%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행안부가 또 권력이 강화돼. 그 3% 따먹겠다고 또 지자체들이 엄청 매달려요. 우리 주라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니까 교통안전교부세라는 게 나와서 이게 이제 틀렸죠. 예. 그리고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을 때. 딴 데도 본을 보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 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국비를 받는다, 지방비도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본다면 단체 위임 사무적 성격, 그래서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형태.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네가 자체 사업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국비를 못 받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요, 만약 A씨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씨가 부담에 대한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지방비가 70%인데 총 사업비가 8,833억 원이고, 그죠? 지방비가 70%인데 그런데 A씨가 부담하는 게 56억 원밖에 안 된다고? 이 뭐지 이거 계산이? 그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 효과만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요,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너무 어렵다. 또 이거 경제학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네, 해야 되겠죠. 또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제가 그래프는 안 그릴게요. 그래프는 안 그리는데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하고 햄버거를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가진 돈으로 콜라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하고 있는데 햄버거의 가격이 싸졌어. 그렇죠? 햄버거의 가격이 싸졌으면 내가 햄버거를 살 때 돈을 덜 쓸 수 있으니까 마치 돈을 번 거와 같은 효과가 생겨요. 이걸 소득 효과라 그래요. 이 소득 효과가 생기면 햄버거도 소비를 늘릴 수 있고요. 기존보다 양을 늘릴 수 있고 콜라도 양을 늘릴 수가 있어. 소득 효과는 이렇게 양쪽 다 끌어올려. 아니, 물가가 싸지면 내가 소득을 더 거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돼요. 실질임금이 올라간 효과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요, 내가 소비하는 모든 품목의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와요? 이걸 소득 효과라 그래. 대체 효과는 뭐냐면요, 상대 가격을 보는 거예요. 상대 가격을. 햄버거랑 콜라 중에 뭐가 더 싸졌어? 아까보다 햄버거가 싸졌잖아. 그러면 햄버거를 늘려. 대신에 콜라를 줄여.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봐봐요. 이게 지금 상수관망을 통해서 오는 것은 생수가 아니고 수돗물이잖아. 수돗물하고 생수를 놓고 봤을 때 수돗물을 상수관망을 통해서 개선하면 수돗물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게 된 셈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둘 다 정상제고 둘 다 원한다는 거야. 정상제라는 거는 반대말은 열등제예요.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안 사고 싶은 게 열등제야. 내가 소득이 늘면 시장통에 가서 옷을 사고 싶지 않아. 그렇죠? 시장에 가서 옷을 사는 이유는 왜 그래? 싸니까. 그잖아. 그런데 내가 돈이 아주 많아졌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그럼 백화점 가서 옷 사겠지. 이러면 상대적으로 열등제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런 식인데 이건 둘 다 원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랬을 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환경부가 사업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가격이 싸지고, 그죠? 상대적으로 얘가 싸지면 얘가 햄버거라고 보면 돼요, 수돗물을. 그리고 생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콜라가 되는 거죠, 아까 얘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 효과만 생기나, 이게? 대체 효과도 생기겠지? 당연히. 소득 효과만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게 소득 효과다. 이건 맞네. 요걸 틀리게 써놓진 않았어. 아니, 내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둘 다 늘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내가 경제 강의를 되게 오래 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거, 본질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야. 됐어? 저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좀 한번 들어볼까, 그냥?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은 아까 보니까는 상수도원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이게 상수도 낙후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상수도관이 너무 오래되거나 해가지고 이게 낙후된 지역, 이런 거를 찝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 달성을 해서 중앙정부의 이 국가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당연히 자기네 지역,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건 자기네 과제지만 중앙정부도 저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단체 위임 사무 정도의 성격을 갖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A씨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 정액 보조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정액과 정률이 있거든요. 정액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까 보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럼 정률이라고 해요. 정률. 그런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 의존재원으로 나눠지고, 자주재원에는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지금 보니까요, 국고보조금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맞네? 예, 저거는 맞게 잘 썼고, 지방세 중 목적세로 담배 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막 나왔어. 자, 틀렸죠, 저거? 예, 보통세 막 섞여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얘네들은요, 보통세입니다. 얘네들은 보통세는 이름이요, 이래서 걷는 거야 라고 되어 있어. 목적세는요, 여기다 쓸 거야 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래서 걷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래서 걷는 거야, 거기에 담배 소비세, 담배를 소비했네? 세금 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유를 붙인 거예요. 왜 세금을 걷는지. 그리고 레저세. 경마장 가셨어? 세금 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세금 내세요. 1년에 2번 내잖아요, 자동차. 자동차세. 이렇게 하는 건데,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지역자원시설을 갖고 계시네요. 이게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을 개인이 갖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요, 지역자원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딸리니까 여기다가 좀 쓰려고 세금 좀 거둘게요. 이렇게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지방의 교육재정이 딸리니까 교육비로 좀 쓸게요. 라고 해가지고 걷는 거고. 그래서 이유가 붙어 있죠, 여기는. 걷는 이유가 붙어 있는 건 여기. 그리고 여기는 어디다 쓰겠다라고 하는 사용처가 적혀 있죠, 이름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됐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다 있다. 뭐 다 맞는 얘기고.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자, 봐봐요. 아까 지방재정 자립도는 얘를 더한 거에서 얘의 비중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늘려주면 돈은 쓸 돈이 늘어나지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쓸 돈은 늘어나지만은, 그렇지만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쓸 돈은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재정 자립도는 낮아진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려면 이거를 늘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국세로 걷던 거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면 돼. 그럼 얘네가 쓸 돈도 늘고 재정 자립도도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국가가 걷어서 지자체한테요, 이렇게 보통교부세로 재정력이 떨어진 데다 더 나눠주면
형평성을 좀 맞춰줄 수 있거든. 근데 그 기능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그게 문제점이라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됐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없어지니까 더 딸리는 데다 더 주고 이렇게 막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예비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뭐 국가 예비비랑 똑같아요. 이치가. 그래가지고 이 예비비로 오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 이거 다 이제 국가 재정에서 똑같이 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지방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국가재정법 할 때 봤었죠? 아니 국회에서 쓰지 마! 그랬는데 그걸 써. 그럼 안 된다고. 근데 비유해드리잖아. 고등학생 아들놈의 새끼가 있는데 얘한테 엄마가 얘한테 엄마가요. 너 만약에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고 현금이 떨어지고 뭐 아니면은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집을 찾아와야 되니 너 비상금으로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이거 쓰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비상할 때만 써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 돈이 생기니까요. 엄마가 전부터 너 PC방 가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그 돈이 생기니까 PC방을 갔네. 그러면 이거는요. 너 왜 PC방 갔어? 그럼 PC방을 안 가면 내가 중독 증상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금단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C방을 갔어요. 비상한 시국이었어요. 라고 주장한다고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쓰지 말라고 한 걸 썼다는 것은요. 이거는 재정민주주의를 완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관료 지들이 뭐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부결시킨 용도를 갖다가 지들 맘대로 비상금을 갖다가 털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이치로 보셔야 돼. 그죠? 못 쓰는 거야, 여기 3번.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예비비를 정해줄 때 이거는 재해재난이 오면 그때 써.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거지. 아들한테 너 핸드폰 잃어버리고 차비 없을 때만 그거로만 써. 이렇게 하면 예비비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됐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고 했고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저건 틀렸죠. 반대죠. 재정자립도가 저럴 때 낮아진다 했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네가 쓰는 돈에서 쓸 돈에서 자주적으로 충당한 돈의 비중이 높다는 것뿐이지 돈이 넉넉해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국세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방 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의 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 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같은 게 나왔는데 지방채를요 의존재원으로 봐야 될까? 지방채는 직접 자기네들이 나서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쵸?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보니까 지방채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의존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일종의 세외 수입 같은 거로 봐야죠. 세금은 아닌데 돈을 충당해서 일단은 수입이 들어와. 예, 그런데 그게 자기네 돈은 아니라서 또 계상할 때 따로 또 빼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부채로 잡아야 돼요, 부채. 부채야. 빚을 얻어서 돈을 충당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따로 빼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 여기 이제 3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데도 있다 그랬잖아요. 국세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다라는 비판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산식에 분모와 분조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재정 자립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의존 재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의존 재원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를 봐야 돼. 아까 제가 그렇게 써드렸잖아요. 자주 재원 더하기 의존 재원 분의 자주 재원의 비율. 그러니까 자주 재원은 늘어나면 분모도 늘고 분자도 늘어서 영향을 안 미쳐 이 비율에. 근데 의존 재원이 늘면 분모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수치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식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답은 아까 2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의 사전관리제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전관리래요.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짜야 되죠? 이것도 짜야 됩니다. 우리 중기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짜가지고요.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전관리제도 맞죠? 일종의 틀을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 방향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잡아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재정투자를 할 거면 사전심사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감사. 니네 일 잘하고 있냐? 돈 어디다 썼냐? 어떻게 잘 썼냐? 이런 거를 국정감사 하듯이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성인지 예산제도도 사전에 이걸 감안하는 거 맞죠? 사전에 감안하고 있는 제도. 성인지를 잘 반영했니? 이거를 미리 봅니다. 재정공시는요, 재정 상태를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이거 사후적이죠. 그렇게 따지면 답은 3번. 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에다가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적인 것들을 정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던 제도가 됐다. 거의 맞았는데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그랬었죠.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이야. 그래서 틀렸어. 이거 아까 앞에서 봤던 거예요. 3번이 답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저런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다 하는 거야. 모든 업무를.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 잘 버티셨어.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의무가 지자체장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방의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그랬는데 요 부분에서요 답이 1번이 돼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에서 명확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 그걸로 편성할 수 있는 액수는 몇 %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요. 그 중에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도 지방의회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이걸 제안 몇 개를 했다 그래서 그거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나름 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 4번을 추가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에 침해가 있는 거냐인데 강제력이 있다면 침해가 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평가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어, 목소리가. 그거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그거를 앵간히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심의할 때 영향을 받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관점도 있죠. 뭐냐면 간접민주주의로 어차피 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데 뭐 하려고 이걸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냐 이런 지적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얘기 같고 왜냐면 간접민주정치보다는 직접민주정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방의회가 원래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자기들 맘대로만 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원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 끼어 들어오니까 저렇게 침해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강제력이 막 되게 있고 그러지는 않다. 실제로 되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려면요, 재정 잘 쓰고 있냐? 이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 들여다봐야 돼. 근데 그런 제도는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출문제는 모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출문제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요, 합격권에 도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봤지만 모든 주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또 뭘 해야 되냐면 추가적인 문제들을 또 계속 이어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좀 드려보고요. 이것으로 정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강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